단타를 치게 되면 10% 그리고 길게 보게 되면 50%가량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한컴 MDS 말씀 좀 드려볼 거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트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방송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컴 MDS 외에도 다른 좋은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송들도 시청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이 정도까지 하고 바로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에서는 한컴 MDS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은 이게 왜 어제 잠시만요. 이게 29% 거의 상한가 육박했었다가 21% 상승 마감이 됐거든요. 자, 한컴 MDS 같은 게 보통 뭐 한글 관련된 기업들 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한컴 MDS가 어저께 갑자기 급등 나온 이유는 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프론티스 지분을 50% 인수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정치권도 그렇고 메타버스가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까지 로블록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최근에 메타버스 연관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 앞으로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수혜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플랫폼 관련 종목들, 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이 상장된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게임 플랫폼과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모바일 게임 쪽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빛소프트가 부각이 된 이유가 그런 연유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이 프론티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좀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메타버스 사업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론티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뭐 사물 인터넷 기업으로 출발을 했지만 뭐 2017년부터 VR이란지 AR 이런 컨텐츠 솔루션 개발을 하게 돼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가상교육, 가상회의 그러니까 홀로그램 쪽으로 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플랫폼 XR 판도라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XR 판도라,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AR XR 라이프 트윈. 그래서 어쨌든 뭐 클라우드 플랫폼이 됐든 뭐 가상교육이든 뭐 가상회의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을 진행할 건데 가상교육, 가상회의 이거는 분명히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영화 보면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 이창열 한컴 MDS 대표 글로벌 라이더 업체와 손잡고 한국형 자율주행 사업 박차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빛을 쏘는 겁니다. 빛을 레이더가 아니에요. 라이다기 때문에 빛을 쏴가지고 빛이 맞고 나오는 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인데 이거를 빛이 맞고 나오는 이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서 이 원근감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원근감. 그러면서 이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에 라이다 센서를 그래서 착용을 하고 작년에 아이폰 패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이다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새로 나오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 라이다 센서가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라이다 기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홀로그램 기술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넵툰 같은 경우도 맘모6라는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 관련 회사를 지분을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넵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가 좀 조용해요. 주가 조용한데 아마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악성 매도 물량이 완전 다 털리고 나면은 아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컴 MDS가 메타버스 관련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회사를 인수해서 급등이 났기 때문에 넵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맘모6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추정 매수 분명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 MDS, 한컴 MDS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상승을 뛰어넘는 추세가 나왔을 때는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이전에 많이 드렸는데 한컴 MDS는 이제 이슈가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는 펄어비스와 같은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중국 판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요거는 지금 전고점 부근이 되었던 부담 요 부근 올해 6월달이죠. 올해 6월달 보게 되면 77,000원대 한 8만원대 여기에 대한 매물 부담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여기 아마 잠깐 하지만 14% 급등이네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기존 상승 추세를 뛰어넘는 상승 변동폭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이 되죠. 요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요거 좀 당겨서 볼게요. 기존 상승 추세를 뛰어넘는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 관점에서 일단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한컴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이 8만원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갭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상승 추세가 당분간 유지되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한컴 M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당분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일단은 5일선이 만나기 전까지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대한 부분들. 근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온 다음날 계속 고가 놀이를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5일선과 이격 조정을 가지는 과정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없고 이 5일선과 만나는 시점에서 한번 이 거래량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해 보시면은 좋은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자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관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연관성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 이 직상장하면 더 좋겠죠.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련인 기업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넵튠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플랫폼 맘모6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향후 한컴 MDS와 같은 그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컴 MDS도 어찌 보면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움직이지 않다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넵튠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컴 MDS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펄어비스와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이 했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 조정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히든 종목 한번 봐야 되겠죠. 히든 종목은 건자재업차라고 힌트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4월달까지 국내 건설 수주액이 66조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45%가량 현재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국내 건설사로 직납품하는 이 건자재 업체들 LG하우시스라든지 NX 같은 기업들 그리고 땡땡땡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흰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 그리고 예전에 대림산업이죠. DL 이런 회사 쪽으로 직납품이 한 30%가량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재정비 사업 그리고 GS건설은 재건축 쪽에 상당히 수주도 많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대선 테마 부동산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일부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최소 10%에서 단타를 치게 되면 10% 그리고 길게 보게 되면 50%가량의 상승이 50% 이상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자 이틀 동안 어쨌든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승이 났죠. 그리고 나서 어제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조정 그리고 오늘 다시 전일 음봉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상승 나오고 있고 내일 쪽도 이 거래량이 증가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래서 양양 이렇게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